특검하려면 삼김 특검하라. 아, 우리 경상도 말로 특검이 안 돼서 턱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삼김 특검, 우리 김민전 경희대 교수이자 이번에 그 국민의힘 당선인이시죠? 당선인이죠. 이 재명 대표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린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특검 300만 원짜리 파우치 한다고 하면은 3억짜리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소탐 대실이라고 하죠. 소고기를 탐하다가 대통령을 네. 놓쳤다 하는데 그 소고기만 탐한 게 아니고 국고 손실이 적어도 3억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하면서 김혜경 여사님에 대한 특검과 함께 타지 말아야 할 공군 1호기를 타고 타지마을로 갔는 예, 김정숙 여사의 특검까지 해서 한다면 삼김 특검을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그 전투력 돋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정 교수님과 예, 최 우리 방송 교수님도 많이 다 하잖아요. 아시죠. 예. 근데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현명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야당이 이것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최상병 특검이랑 같이 지금 이것을 특검을 예.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특검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김민정 교수님의 얘기는. 그러면은 상대방도 특검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죠. 얘기이고 이 특검이 반드시 야당의 공격성은 아니에요. 근데 야당이 야당은 아니죠. 그렇죠. 지금은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음. 야당이 특검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지금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김혜경 여사라든지 김종수 여사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하자면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서 저는 굉장히 공격력이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삼김 특검 지금 김민정 교수가 얘기한 것이 아니 꼴랑 300만 원 그것 가지고 그것도 내가 달라고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 그 김건희 여사의 돌아가신 아버님 선친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한번 만나달라 스토킹 하듯이 해서 어떻게 그거를 매정하게 끊지 못해서 그리고 또 용산에 들어가시기 전에 또 서초동 자택 밑에 있는 회사에서 만난 그 과정에서 이게 뭐 몰래카메라 여성을 촬영하는 거 그거 뭐 무슨 성범죄 아닙니까? 그거? 그렇죠. 예, 그거 딱 해가지고 뭐 이거 해가지고 하는 거를 손목시계 카메라로 촬영했다는데 이게 그 맥락에 대해서도 한번 좀 그 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최 목사란 인간이 참 목사인지도 지금 뭐 의문이다라는 얘기도 지금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바로는 예, 그때 예. 설명을 하실 때 그 여사님의 아버님과의 친분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만나자고 했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여사님이 거부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몰래카메라를 장착하고 오는 것 정도는 이미 고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걸 내가 녹화를 해가지고 어디다가 사용하겠다라는 그렇죠. 고의가 있는 상태에서 와서 그것도 총선 전에. 그렇죠. 일부러 총선 전에 일부러. 와서 그래서 이제 여사님께 그 백을 드리면서 그것을 촬영을 해서 이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다라고는 하셨지만 그게 과연 여사님이 이용을 저는 당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의성이 매우 짙었고 그런 것이 과연 여사님에 대해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뭐 김영란법 위반이라든지 저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법리적으로 봤을 때에 그 공직자의 부인이 그와 같은 1회당 100만 원 이상이 되는 걸 받았을 때에 그 부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또 없어요. 없다고 네, 하는데 없어요. 예, 그렇죠? 네네 없습니다. 예,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거를 지금 뭐 특검 하나에 만에 한마디로 법에 형사적으로 문제되지 수도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든 이 부분을 하는데 사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들어갈 때 그 시계에다가 이렇게 몰래카메라를 장착했고 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아니고 명품 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대중들의 어떤 그런 프로파간다로 쓰기 위한 철저한 기획 이런 것들이 뒷 배경에 있을 가능성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하려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사님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저희 대통령님과 여사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정치인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잘 되다가 이제 대통령님이 되신 거죠. 그때 상황에 여러 가지 뭐 진짜 추미애 당선자님과 뭐 여러분들의 도움에 의해서 예, 되신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 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뭐 정치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사님이 그분을 만났을 때에는 과연 내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렇죠. 예, 처음부터 그냥 진짜 아버님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준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용한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히려 이용한 쪽이 나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금 검찰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실제로 전담 검사 3명을 또 추가적으로 파견을 해서 이 사안에서 그 수사를 하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서울의 소리라고 하고 있는 이거를 기획했고 그 실제로 서울의 소리에서 돈을 줬고 네. 최 목사가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만남을 기획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일부만 딱 편집해가지고 이 특정 방송에다 준 것 같은데 그 원본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편집하지 않고 전부 다 내라라고 지금 이미 제출을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수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아시지만 보통 저희가 녹취 파일이라든지 영상 파일 같은 경우는 편집을 하면 유리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짜깁기 하면 할수 있는 거지. 짜깁기 할 수 있고 특히 녹취 파일 같은 경우도 상대방이 불리한 것만 딱 만들어서 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앞뒤 맥락 딱 잘라버리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맥락을 볼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아마 전체적인 맥락을 보신다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담화를 할 때 거짓말을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여사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나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좌파들은 그런 거 잘하잖아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서울 양재에 있는 하나로마트에 가서 파를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이거 요즘 참 파가 참 비싼데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상세 내역을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 하나로마트니까 이게 그렇죠. 네. 한 단에 뭐 870원인가 뭐 1,870원인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데서는 이렇게 되지 않지 않느냐. 그 농협 지원금이 있고 농업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금이 있고 거기다가 하나로마트 자체 지원금을 해서 이 정도 되는 것이죠. 네. 다른 데는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가 다 있는데 그거 싹둑 잘라버리고 그 돈만 그 돈 해서 1,870원이면은 참 합리적일 텐데 했던 그것만 딱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MBC에서 방송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해서 이게 뭐 대통령이 정신이 있냐 없느냐 했던 그런 맥락이 이번에도 드러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 최 변호사님의 말씀이 아닌가 사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본선 때였죠. 이제 이재명 그 당시 후보와 윤석열 후보일 때 여사님의 그런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MBC에서 틀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것만 틀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지만 네. 오히려 반대로 됐죠. 그렇죠. 틀었는데 오히려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히려. 네, 저는 모든 것을 다 열면 오히려 이것이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에는 그럼요. 예.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다들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결국 좌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묻지도 따지지 말고 어쨌든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네. 했는데 와가지고 갖다 놓고 참 사실 저희도 이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께서 그 파우치를 받은 것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참 굉장히 많이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맥락으로 봐서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딸 그러니까 자기 친구의 딸한테 뭐 조금이라도 갖다 주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했던 그런 맥락이 있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어떤 비난 가능성 우리가 형사적으로 봤을 때 행위불법과 결과불법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행위불법이 거기에서 뭐가 내가 달라 있는 겁니까? 아유 안 괜찮습니다 하는데도 또 맡기듯 했던 그런 상황 아마 앞으로 좀 더 국민들한테 나오면서 국민들의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더 그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반면에 타지 말아야 할 공긴 1호기를 타고 타지 말 간 거
이건 도대체 뭡니까?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물론 본선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여사님이 직접 나오셔서 본인은 이제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있죠.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영부인으로서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공약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근데 김정숙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타지마하를 혼자서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전혀 없죠. 그 전에도 이미 갔었고 예.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다시 가셨어요. 예. 그것도 공군 1호기를 타고 혼자 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냥 대한항공 타고 1등석 타고 가시면 갔다 오면은 뭐라고 말해.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뭐라고 했어. 처음에 하니까 뭐 원래 뭐 가기로 돼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알고 봤더니만 30의원인가? 의원회 그 어떤 그 외교 차원에서 오라고 했었는데 엉뚱하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 사모님께서 정말 타지 말아야 할 공군 1호기를 타고 타지마을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비용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그 자체로서도 한 몇 억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지금 김혜경 여사 그리고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의 얘기는 결이 달라요. 결이 다르죠. 네, 다르죠. 일단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일 때 예. 도지사로서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쓴 거예요. 그렇죠.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는 거지. 그거는 국민의 세금을 쓴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도 지금 옷 같은 경우에요. 관봉권으로 해서 예. 그거 관봉권이란 것은 다 그 관봉이란 건 봉인돼 가지고 도장 꽝꽝꽝꽝 찍혀 있어서 다 따라가면 그 돈 찾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 세금으로 쓰고 있었던 것이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뭔가를 쓴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예, 예. 본인의 이제 그 전에 어떤 행동들이 문제가 있었느냐에 대한 것인데 그것도 지금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윤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모르느냐 이런 것들 얘기가 있는데 그 기존 자체가 달라요. 근데 이제까지는 이제 보수인 국민의힘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특검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 얘기를 하니까 쌍특검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특검을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김민정 교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산으로님 한마디로 세금 도둑 이김 이렇게 지금 표현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의 그녀 김정숙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공군 1호기 타고 인도의 타지마할을 방문한 건 아닙니까? 이른바 본인의 버킷리스트로 평생 가보고자 하는 거를 국국적기도 아니고 대한민국 공군 1호기를 타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날아갔는 그 비용 그거 세금 아니냐 그게 세금 도둑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그 모자이크로 해서 김정숙 여사가 그 입고 있는 수백 벌이라고 돼야 되나 그 이렇게 척척척척 이 보면은 정말 올 때마다 있던 옷 다른 옷 네. 그리고 그것도 옛날에 또 KBS에서 가가지고 연말에 저기 어디지 그 불이웃 돕기 성금 내는 거였습니까? 딱 해서 제 눈알만한 이게 뒤로 왕사탕만한 돌리셨잖아요. 예 했다가 딱 보이니까 아 싶었는지 이게 쓱 돌리는 거 보이잖아요. 네. 그런 거 다 어디 갔냐고.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돈을 잘 버셔가지고 현금으로 차곡차곡 쌓아 놓으셨다가 그거 샀습니까? 만약에 국가에서 그 돈을 했고 그게 이른바 국정원 비자금 내지 청와대 비자금이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 자체가 마치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옷 만들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면서 동영상 찍고 했던 그 모습이 오버랩 되는 거 아닙니까? 관봉권으로 그렇게 사고 했던 거 지금 다 어디 갔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해야 된다는 얘기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도 얘기를 나누겠지만 저는 특검이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검찰도 있고 그리고 공수처도 있고 경찰도 공수처도 있고. 있고 경찰도 있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것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계속 특검을 주장을 하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본인들이 검경 수사권을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못 믿는 것에 대해서는 김혜경 여사와 김정숙 여사도 특검을 해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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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만 특검을 하고 김혜경 여사와 김정숙 여사는 그냥 일반적으로
아니 준다? 거기 수사 자체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그러니까 않나라는 생각이 김민전 듭니다. 당선인께서 교수께서 지적하는 게 그 부분 아닙니까? 네. 300만 원 하고 관봉권 3억 내지는 타지마을 한번 갔다 온 게 몇 억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자체를 안 하고 있으면서 이게 너무 억울한 건 아니에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를 여긴 특검하자고 칭소봉대를 하고 여기는 경찰이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한다고 하면 당연히 삼김 특검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논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의 법인카드를 썼지만 그게 결국은 세금이에요. 세금이죠. 우리의 세금이고 세금까지. 그리고 김정수 여사 같은 경우는 1호기 같은 경우에 정말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영부인이 혼자서 어디를 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꼭 필요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그 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도 이미 가셨다라고 알고 있고 그때 민주당에서 얘기할 때는 와달라고 먼저 초청을 했다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고 또 아니라고 언론 보도가 했다고요,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네, 예, 언론 예, 보도가 예.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이 다르잖아. 근데 예. 1호기 같은 경우가 어떤 거냐 하면 1호기를 한번 띄우는 것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1호기는 우리가 보통 보는 그러한 예를 들면은 뭐 김포공항, 인천공항에서 뜨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보좌진들이 엄청 많아요. 그걸 띄워가지고 굳이 가야 되느냐?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에는 김건희 여사도 같이 갈 때는 항상 왜 같이 가느냐 영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혼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은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김민정 교수님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재명의 그녀 김혜경 씨, 김혜경 여사다라고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소고기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법인카드, 법카라고 해서 보면은 일일이 우리 덮밥, 회덮밥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소스를 간장 소스를 할지 다른 소스를 할지까지 일일이 이 지시를 했고 아침마다 수라상도 차려가지고 이게 당뇨식으로 해서 올려드렸다라고 하는데 그거 다 누가 있겠습니까? 이재명이 있겠습니까? 사모님이 다 건강 챙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건강 챙길 때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 법인카드 쓰는 거 몰랐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합리적인 의혹이고 그에 대한 금액이 지금 추정컨대 3억 원이 넘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 얘기가 합리적인 얘기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저는 민주당의 그런 주장이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 최상병에서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을 못 믿겠으니까 특검을 하자. 그렇죠. 상시 특검도 아니고 특검을 만들어서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검찰을 못 믿고 상시 특검도 못 믿는데 그러면 본인들에 대한 것도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럼 검찰이 왜 있습니까? 음. 경찰은 왜 있어요? 믿을 그렇죠. 수가 없는데. 네.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은 본인들은 믿을 수 없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고 본인들은 믿을 수 있는 새로운 특검을 만들어야 됩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의 그녀 특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발의라도 해가지고 뭔가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환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21대 국회 여소야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뭔가 어떤 그 무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당하기만 할 게 아니고 그게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여론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민주당이 그거를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또 뭐 어제 봤더니만 이재명이 김혜경과 팔짱 끼고 이 공개 외출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이 공개 외출할 때입니까? 이게 또 이 상황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그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프레임은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의 이재명의 지역구에 어떠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같이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배우자가 어떤 상황입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는 지금 재판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다. 아니죠. 예. 영부인이세요, 심지어.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활동을 하지 않으세요. 국민들이 혹시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봐. 근데 김혜경 여사가 이렇게 나와서 팔짱 끼고 공개 외출을 지금 하는 것은 과연 그 지역구의 국민들은 좋아할 것인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 지역구를 넘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편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두 분 다 뭐 한 분은 재판을 4개씩이나 받고 혐의가 지금 뭐 한 10대 개가 되고 지금 그 김혜경 여사, 김혜경 씨라고 뭐 제가 부르겠습니다.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번 재판에 나오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얘기했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가지고 특검까지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래요? 잘 나갈 때 한번 뭐 자기들끼리 손잡고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과연 그게 국민들 눈높이에 얼마나 맞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댓글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네, 국민의힘은 비겁하고 무능합니다. 티얼스님. 아, 참 그래요. 아, 참 꽃다지님, 막가파 민주당 공수처는 왜 만들었냐? 세금 쓰려고 하느냐? 아, 정말 제대로 짚는 그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입법조사처에서 지금 최상명 특검만 해도 1년에 80억, 최소 80억이 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티얼스님 누가 총대 매겨 나오는지 기다리는 국민의힘이 딱하죠라고 했고 두 분 응원합니다. 아내원혜님. 아, 아내원혜 향기가 펄펄 나는 것 같습니다. 고맙고요. 영님 쇼는 진짜 잘해 이런 말씀도 지금 하고 계시고 글들을 너무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읽다 보니까 팍팍 올라가는 겁니다. 아침 이슬님 혜경이한테 여사를 하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혜경아. 네.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또 품격 있는 방송을 지향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저 또한 우리 혜경군 김씨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습니다. 네네. 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님. 또 그 지역구 개들과 개딸님들 너무 기뻐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선달님, 국힘 국민의의원 한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우리 조연홍님 특검하자 잘하고 있습니다. 1특검, 2특검 안 된다. 3특검 하자 환영합니다. 엄지 척척척척. 네. 말씀 감사하고요. 또 멸콩 정한동님 두 분의 애국 변호사님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보현님 당연 삼김 특검. 네, 누구는 삼김 여사 특검이다라고 하는데 뭐 진짜 우리가 맞불을 놓아야 될 때는 맞불을 놓아야 되는 것이 그렇죠.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번 4월, 5월 초에 어제 주말 내내 비가 왔는데 굉장히 대지가 메마른 상황 속에서 산불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말에 우리가 놀거나 외부 활동하지 못했습니다만 비가 온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산불이나 이런 공무원님들 정말 고생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또 비가 한번 와서 해결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오늘 날씨 너무 좋더라고요. 네, 오늘 네, 너무 오늘도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이제부터 이번 주 중엔 또 좋은 소식이 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운 우리 주제로 넘어가 보면은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께서 여의도 대통령은 따로 있다. 바로 이재명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게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지 이제는 행정부 역할까지 싹쓸이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면은 그 전에 저희가 그 세금을 걷는 것, 횡재세라고 하죠. 그렇죠. 네, 횡재세와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25만 원씩 드리는 그런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처분적인 법률을 하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처분적인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법은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입법부에서 행정부 역할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부와 행정부를 패싱을 하고 그대로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들이 대통령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물론 지금은 25만 원씩을 드리고 하면은 국민들에게는 혜택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처분적인 법률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놔둔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그냥 행정부와 사법부를 패싱하고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들의 권력을 보여준다라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헌법 공부할 때 처분적 법률은 입법권이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위헌이고 무효다라는 거 저희는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의 복지국가로 넘어가면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 법을 통해 가지고 바로 행정 처분과 같은 효력을 나타내는 네. 처분적 법률이 일정 부분 인정이 된다라고는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특검법 같은 거 아닙니까? 특검법이 사실은 특검 임명하는 것은 행정 처분이란 말이에요. 검사도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그런 어떤 그 인사에 관한 것이라든가 그런 아주 정치적 상황에서 합의해서 하는 그런 특검법은 어떤 상권 분립의 예외로 인정되지만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 게 된 것이 아니고 법을 빙자한 말 그대로 처분적 법률, 처분을 계속하는 것은 헌법에 얘기하고 있는 권력 분립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고 무효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사법시험 공부하고 실무할 때 그게 다수설 아닙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이 느끼실 때 이 처분적 법률은요,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요. 그러니까 그냥 입법을 하면 행정이라든지 사법을 패싱을 하고 국민에게 바로 권리 또는 의무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권리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게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그냥 민주당이 이제 거대 야당이니까 이러한 법을 만들면 나는 이러한 것을 바로 의무를 가져야겠네?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헌법에서 삼권 분립을 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기 그렇죠. 때문인데 이것을 패싱하면서까지도 처분적 법률을 굳이 하겠다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사법부와 행정부를 패싱하면서까지도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국민들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입법 보면서 행정부가 할 일까지 자기들이 직접 다 해버리면 그럼 대통령 왜 뽑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왜 뽑아요? 그리고 또 다른 점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법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공약했는 것 좀 할 수 있도록 통과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도 안 해주잖아요. 하나도 안 해주잖아요. 그래놓고 쟁점 법안이라고 해서 이게 그 여전히 민주당이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거를 법만 계속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여의도 대통령, 저는 봤을 때 여의도 대통령이 아니고 지가 속으로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현재 대통령과 차후의 대통령을 동시에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당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거의 위헌적 발상 아닙니까? 결국 상권 분립을 해서 입법권은 좋다. 국회에 있고 대신에 법을 만들어 주면은 그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정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재판을 하려고 하는 뭐 어떻게 보면 사법부에 대해서도 사법부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뭔가 특검을 한다고 하고 또 그리고 또 뭐 이게 수사를 하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못 믿겠어 하면서 또 특검법 만들고 그리고 법 만들어 놓고 그 법을 만들어 그 특검에 따른 특검 실질적인 추천 권한은 민주당 지들이 다 한다고 그렇죠, 하고 네. 나라가 다 니끼냐 이런 거 아닙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영수회담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요청했다라고 하고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 영수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영수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영수회담의 목적이 뭐였어요? 협치를 하자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연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저런 처분적 법률과 관련된 것들이 협치를 위한 것인지 전혀 협치를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우리의 의견을 따라라 라는 것 이외에는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영수회담에 관련돼서 과연 민주당이 얼마나 진심으로 대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윤 대통령은 협치를 해야 되고
지들은 국회에서는 협치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상식과 균형, 우리가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뭔가 주장할 때는 그래도 지나친 주장을 할 때는 사실 마음으로 뭔가 좀 캥기는 것도 있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떨까 이런 좀 약간의 어떤 그 우리가 말하는 껄쩍지근함도 있을 텐데 네. 이분들은 그런 게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당당하게 요청하는데 이런 이런 정신 상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다수의 힘이죠. 네, 저희가 투표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저희가 다수 의석을 차지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결국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년 내내 여소야대를 겪을 수밖에 없는 대통령이 되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공약들이 있고 국민들에게 좋은 공약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잘 수행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결국은 처분적 법률로 인해서 국민들이 지금을 보기에는 25만 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의무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설득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됐다 아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 우리가 여당이 여소야대이다 보니까 참 이런 일을 겪는데 보수 개혁 혁신을 통해서 정말 4년 뒤 총선에서는 다시 한번 국민의 마음을 되살려오는 그러기 위한 어떤 우리의 혁신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